이제 타원을 합시다. 타원. 타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타원이다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만 대충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는 이제 동그란데 찌그러진 동그라미가 아니고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뭐냐면 어떤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리의 합이나 이 거리의 합이나 이 거리의 합은 다 일정해요. 이게 타원인 거예요. 오케이?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지.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유도를 해보면 좌표를 줄 건데 어떻게 좌표를 주면 편할 거냐라는 것은 정확히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이 두 점의 이 중심에 대해서 대칭적일 것 같잖아. 그지? 정확히 대칭적인 형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를 이렇게 놓을 거야. 이 점의 좌표를 C,0이라고 놓을 거고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C,0이라고 놓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초점을 얘를 F라고 놓고 얘를 F'이라고 하자. 이 점을 초점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 두 점을 초점이라고 놓겠습니다. 초점이야 이게. 초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거리의 합 있잖아. 거리의 합. 거리 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거리 합이 어떻게 드러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봐보자. 여기서부터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더한 거잖아. 그렇지? 이 두 길이를 더한 거지. 이게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가 있어.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길이를 잡을 건데 이 점을 A라고 놓으면 이 길이가 마이너스 A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리의 합이에요. 합을 이 A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 점을 줄게요. 이 점을 뭐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C라고 놓고 D라고 놓을게요. 이 A, B의 길이가 거리의 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 A, B라는 길이를 따로 이름을 붙여요. 길지? 그래서 장축이라고 이름을 붙여. 축인데 대칭축이야. 대칭이 되는 축인데 긴 대칭축입니다 라고 해서 장축이라고 불러요. 이 긴 대칭축을 장축이라고 불러요. 장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축의 길이 있잖아. 이게 거리의 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장축의 길이가 거리의 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칭축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지. 그지? 이게 대칭축이고 이것도 대칭축이잖아. 이건 짧은 대칭축이네. 그래서 이 짧은 대칭축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가 장축이었으니까 얘가 단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를 단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 용어들이 이제 다 나온 거야. 용어들이 거의 다 나온 거거든. 첫 번째 장축이라는 게 있었고 초점이라는 게 있었고 단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끝에 있는 점들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끝에 있는 점 뭐라고 불렀었어? 꼭지점이라고 불렀었지? 이 점들을 꼭지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네 개의 점들을, 네 개의 점을 꼭지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평행이동 시켰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행이동 시킬 거냐라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뭐를 기준으로 평행이동 시키냐면 초점도 아니고 뭐가 될 것 같아? 이 한 가운데지. 오케이? 타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얘를 타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이 점을. 그래서 나중에 평행이동 시킬 때 타원의 중심을 통해서 평행이동 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용어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정의가 뭐였으니까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에요. 오케이? 두 정점으로부터 정의가 이거야. 정의가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 오케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두 정점이 뭐였어요? 초점이었어요. 오케이? 초점이 무엇인가 라는 거고 거리 합은 뭐였어요? 장축의 길이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포물선 이 타원의 방정식을 세워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줘 보자. 타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건데 이미 한 점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x, y라고 놓을 거예요. 오케이? x, y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은 x, y로부터 여기로부터 두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의 합이 일정해. 그러니까 얘로부터 마이너스 c, 0이랑 c, 0까지 떨어진 거리 합이 무엇으로 일정하겠습니다? 이 a로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세워보자.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에요. 얘가 이 a로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루트를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를 이항시켜서 제곱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이제 이건 놔둘게.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인데 이항시켜서 제곱했으니까 4a의 제곱 플러스 4a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것도 루트만 놔두고 나머지 다 이항시키겠지? 이항시키면 사라지고 이 두 개가 이항시키면 뭐만 남냐? 4xc 이것만 남지? 4xc 마이너스 4a의 제곱은 4a의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는 다 이제 없애주고 이제 다시 또 제곱을 할 거예요. 오케이? 제곱을 하게 되면 x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거는 a의 제곱에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x랑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주고 싶잖아. 그지? x랑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싶잖아. 그럼 이걸 싹 전개할 거야. x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이 x, c, a의 제곱 플러스 a의 4제곱이.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등장했네. 그 다음 여기에 a의 제곱이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항시켜서 x는 x끼리 묶을 거고 y는 y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없어지는 게 하나 보이지? 2xc a제곱 2xc a제곱 그렇지? 없어지는 게 하나 보여요? 없어져서 이제 x, y를 한쪽으로 싹 몰아줬더니 뭐가 되냐면 x의 제곱이 있는데 c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뺀 거네. 그지? c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뺀 거예요.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y를 봅시다. y는 a, y의 제곱이야. 그지? 이항시켰더니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이 돼요. 나머지는 다 이쪽에 놔둘게요.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안 쓴 게 이거 써보. a제곱 c제곱이랑 a의 4제곱이 이항되지. 그지? a제곱 c제곱이랑 a의 4제곱이 이항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작업이 하나 필요하는데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만 보여보자. 우리가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야. 그렇지?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인데 타원 여기서 봐보면 좀 다른 색깔을 가져오자. 장축의 길이를 2a라고 놨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초점과 이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해요. 그러지? 그러면은 지금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놔뒀으니까 이 길이도 A고 이 길이도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원점으로부터 이 길이가 C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축을 이 점을 0,B라고 놓고 이 점을 0,-B라고 놓는다면 여기에 무슨 삼각형이 생기냐면 직각삼각형이 생겨요. 그렇지? 그렇지? 응? 그럼 여기에서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공식이 하나 나와요. 오케이? 타원에서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유도되는 과정에서 나올 건데 뭐냐면 우리가 장축의 절반이야. 장축의 절반의 제곱, A의 제곱은 단축의 제곱 플러스 단축의 절반의 제곱 플러스 초점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대입해서 정리할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것은 이 형식에서 정리를 할게.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B의 제곱입니다. 라는 것으로 정리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공식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게 보이냐면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식은 A의 제곱에다가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묶이니까. 그렇지?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똑같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의 제곱,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양변을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줄게요. 오케이? 나눠줬더니 어떤 식이 나오냐면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 됩니다. 라는 식이 등장해요. 오케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타원의 방정식이야. 타원 방정식을 너희가 유도를 한번 해보잖아. 그럼 어떤 공식이 등장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이 피타고라스 공식이 등장하지. 그지? 너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너희들이 이거 유도하는 거 있잖아. 한 번만 해보고 그 다음에 안 해볼 필요가 없어. 해볼 필요 없거든? 절대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 이게 유도라는 게 시험에 안 나와. 근데 내가 유도해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단 이것 때문에. 오케이? 그럼 타원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 좀 복잡하니까. 타원은 뭐냐면 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타원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거를 좌표를 주면 이 Y축, X축, 좌표를 줬어요. 오케이? 이 점의 좌표를 C,0이고 A고 마이너스 A라고 놔뒀고 B고 마이너스 B라고 놔뒀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C,0라는 점이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장축의 길이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리의 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였지. 장축의 길이가 거리의 합이 되는 건데 장축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타원의 방정식은 A의 제곱, 이 X축에 만나는 이 점이잖아.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그지?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이 점이잖아.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지금 이쪽으로 더 기니까 A 값이 더 크겠지. 그지? 혹시 이쪽으로 더 긴다면 어떤 값이 더 크겠어요? B 값이 더 클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근데 일단은 X축 방향으로 늘어진 것은 무엇이 성립하는 거냐면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A보다 B가 더 큰 경우. 이 경우에는 A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항상 외우기 힘드니까 이 장축을 이렇게 그어보고 직각삼각형이 생깁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공식에서 유도가 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생긴 모형이 있을 뿐더러 어떻게 생긴 모형도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위쪽으로 길쭉한 모형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위쪽으로 길쭉한 모형은 어떻게 될 거냐면 공식은 똑같아.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이에요. 이게 1이 된다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아래 위로 이렇게 길쭉한 도형은 이렇게 아래 위로 길쭉한 이제 타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응? 초점이 이렇게 있고. 오케이? 그럼 이제 A고 B 이렇게 잡았잖아. 그지? 이제 뭐가 더 크겠어요? B의 값이 A 값보다 더 클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피타고라스 성질이 조금 달라져. 이게 B인데.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겠지? 그지? 이 점을 이제 0,C라고 놓는다. 0,-C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이제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타원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거야. 정의야, 원래.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인 거야. 오케이? 근데 공식을 유도할 때 이 피타고라스가 등장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장축의 길이의 절반이잖아. 그지? 응? 이게 이제 이렇게 거리 합이 일정하니까. 오케이?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서는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A의 제곱분의 X제곱, B의 제곱분의 Y제곱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오케이? A가 더 길면 장축의 길이가 2A고, B가 더 길면 장축의 길이가 2B가 되는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거 항상 기억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얘들을 뭐 하겠어요?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오케이? 평행이동 시키면 당연히 무엇을 평행이동 시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무엇의 중심을? 타원의 중심을 통해서 평행이동 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야. 타원의 중심은 이 초점의 중점이지. 그지? 이것을 평행이동 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제 지우고 한번 해보자. 봐봅시다. 우리가 타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으로 이제 늘어진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였냐면 얘가 마이너스 C, 0, 얘가 C, 0.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잡아줬다면 우리가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얘가 1인데 A가 이제 B보다 더 긴 경우라면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를 뭐 하겠습니다. 라는 건 이제 평행이동 시키겠습니다. 라는 거겠지. 그지? 평행이동 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평행이동 시켜줬더니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중심만 평행이동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x-2의 제곱 플러스 36분의 y 마이너스 이걸로 하지 맙시다. 이 경우로 이용하자. 64 y 마이너스 플러스 3의 제곱. 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경우입니다. 라는 거예요. 장축의 길이가 얼마예요? 그렇지, 16. 오케이? 단축의 길이가 12예요. 오케이? 타원이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16, 얘가 12예요. 오케이? 근데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초점도 찾을 수 있겠네. 얘가 이제 6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예요? 8이지?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계산하기 싫어. 2루트 7인가? 4, 3, 루트 7이잖아? 2루트 7이에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냐? 2 플러스 2루트 7, 마이너스 3. 얘는 2 마이너스 2루트 7. 2 마이너스 2루트 7, 마이너스 3.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식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이 정도까지 너희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타원을 만들 수 있는 도형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포물선을 만들 때 가장 만만한 게 한 직선으로부터 한 점이 있으면 원을 그려가지고 만든다라고 했잖아. 오케이? 타원을 만드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이 있는데 또 다른 원이 여기 있어요. 또 다른 원이 여기 있어. 근데 이 점을 한 점을 지나치면서 원에 내접하는 원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의 중심이 있겠지. 이거 좀 명확히 그리자. 원이 너무 예쁘다. 우리가 4 이게 안 이쁘냐? 보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또 다른 점이 있어.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원이. 점을 지나고 이 원에 내접하는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어. 그러면 내접하고 한 점을 지난대. 그러면 어떠한 성질이 성립하는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점을 지나고 내접하는 원이 또 다른 원이 생길 수 있겠네.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 무엇을 생각할 거냐면 이 중심들의 모임을 생각해 줄 거예요. 이 중심들의 모임을 생각해 줄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중심들의 모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지금 이 길이는 반지름으로 일정하지. 그렇지?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 점을 지나고 접하게 된다면 항상 이 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중심의 자치를 모은다라는 것은 이 중심의 자치를 모을 거야? 한 점을 지나고 큰 원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치를 모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을 그렸더니 이 반지름 항상 일정하지? 그지? 그리고 이 작은 원에 대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하니까 결국 이 길이, 큰 원의 반지름은 큰 원의 반지름 길이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지. 같은 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 길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반지름 길이가 되게끔 하는 타원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원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은 실제적으로 이거야. 두 점을 놔두고 일정한 길이를 C를 놔두면 되잖아. C를 연결해서 이렇게 쭉 만들면 타원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기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원이 있어. 그리고 이 중심이 아닌 다른 점을 찍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점과 큰 원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무엇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중심들을 모아놨더니 타원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원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거리의 합은 뭐가 되겠습니다? 큰 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타원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경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가장 기억하는 거는 이거고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게 나와요. 오케이? 우리가 앞에서 포물선 배웠지? 포물선 문제들이 섞어서 등장하기 시작해. 오케이? 나중에 쌍곡선을 또 배우면 쌍곡선 문제들이 세 개가 섞어서 나오게 등장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정의를 이용해서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봐보자. 문제들 봐보자. 봐봐.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니까 이거 있잖아. 예제 1번. 한번 해보자. 예제 1번 해봤더니 초점이 3,0이고 또 다른 초점이 마이너스 3,0이에요. 그 다음에 거리의 합이 10이래요. 거리 합이나
장축의 길이랑 똑같은 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이 이제 거의 나온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당연히 이 앞에서는 너희들이 정의에 대한 절대값하고 루트를 세워가지고 식을 세우기도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거리 합이래. 그러면은 x-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0이다 라고 이렇게 전개하면 너무 복잡해. 오케이? 그래서 앞에 문제 포문서는 우리가 이제 정을 이용해서 초점이 있으면,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웠잖아. x 플러스 3, 이 준선이, x는 마이너스 3이고, 초점이 3,0이라면, 이거는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식을 세워서 처리하기도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공식을 통해서 유도한 것 뿐이야. 오케이? 철저하게 공식을 통해 유도를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장축하고 단축을 먼저 찾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타원을 그려보고 장축하고 단축을 찾는 게 우리 목표야.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초점이 3,0 마이너스 3,0이니까 3,0 마이너스 3,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타원이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라는 것은 유추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장축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5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단축의 길이는 어떻게 찾는다 라고 했어요? 피타고라스 이용한다 라고 했지? 이 길이가 5가 되고 이 길이가 3이니까 아름답게도 4가 나오겠네. 그렇지? 이 점이 4고 마이너스 4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장축하고 단축을 찾는 게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5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뭐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이렇게 세우는 게 너희들 목표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밑에 있는 경우는 아래쪽 위쪽으로 길어진 경우인데 이건 너희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거고, 근데 봐보자. 봐봅시다. 이건 내가 원하는 문제가 없으니까. 없어. 봐보자.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이제 문제를 만들게요. 우리가 이제 초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2예요. 오케이? 그리고 장축의 길이가, 이게 거리의 합이야. 얘가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뭐부터, 초점부터 이제 나타내고, 아래 위로 있지? 2,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2, 마이너스 12가 될 거예요. 오케이? 타원이 이렇게 생길 건데, 그지? 장축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장축의 길이가 10이니까 이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이게 5만큼 갔을 것이고, 그지? 밑으로 마이너스 이 5만큼 그냥 길이라고 하자. 5만큼 갔을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축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길이가 5고 지금 이게 초점 사이 거리가 얼마예요? 초점 사이 거리 얼마야? 하늘이 얼마야? 8. 이 길이 4예요? 이 길이 얼마예요? 3이지? 그지? 그러면은 가장 먼저 너희들이 이 식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건 이거예요. 뭐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3의 제곱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식을 세우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야. 오케이? 장축과 단축의 길이를 체크해서 식을 세워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뭐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평행이동 시켜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어디로 보내주면 되는 거야? 이 중심의 좌표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의 좌표는 2,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 오케이?
2, 마이너스 8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타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3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분의 y 플러스 8의 제곱은 1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거리 합이 일정한 건데 그래서 장축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초점하고 어떤 거리 합이 장축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먼저 뭐를 파악한 다음에 장축의 길이하고 단축의 길이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이 되는 식에서 중심을 통해서 평행이동 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가장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됩니다. 타원의 방정식 세우기 위해서는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이부터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알겠지?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우리가 이제 봐보자.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볼 건데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의 법칙 중에 쓰이는 법칙이 몇 가지가 있어. 각도들이 등장하거든. 각도가 등장하면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배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삼각함수 활용해서 뭐 배워? 수원 삼각함수 활용해서 뭐 배우지? 몰라.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뭐예요? 그렇지. 기억나요? 맞나요? 한번 해봅시다. 곧 수원 시간에 내일 배울 건데 이런 원이 있어.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내접하는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이 길이 대변의 길이 A고 B고 C라고 넣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무엇이 성립하는 거냐면 일단 반지름 길이도 체크합시다. 반지름 길이는 R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사인 법칙은 뭐냐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가 뭐가 됩니다? 지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이유도 너희가 중요해요. 왜 그래요? 중3 때 너희가 배운 건데 맨 마지막에 뭐 배워? 중3 맨 마지막에 뭐 배워요? 껌박껌박 원주각 배워요. 오케이? 원주각.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일정합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이 각이 A였으니까 이 각을 A'이라고 놓을까? 오케이? 이게 이제 지름이 되는 한 변이 지름이 되면 이 각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알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사인 A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인 A는 사인 A 프라임하고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각이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2R분의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2R분의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야. 2R은 사인 A분의 A지. 그러지? 나머지도 다 성립하기 때문에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라는 거야. 이게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각에 대한 B랑 변에 대한 B가 똑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각변의 B랑 각변의 B. 이 각의 B랑 변의 B는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삼각형을 가져오든 상관이 없어요. A, B, C. 얘는 증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오케이? 증명하지 않을게. 증명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얘는 뭐냐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아니면 각을 구하고 싶은데 C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에 뭐예요?
까먹었어? 2ab 코사인 C.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나머지 두 변의 C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피타고라스랑 비슷하지? 마이너스 2ab 사이카.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세 변의 길이가 있고 한 각이 주어진 경우가 있다면 이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이 한 각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공식 세워서 처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너네들이 여기에서 이제 저 뒤까지 해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 등장할 수 있어요. 얘는 페이지 앞으로 넘기면 보충하기인가? 한 페이지 넘겨봐. 그 몇 페이지지? 56페이지, 46페이지인가? 48페이지인가? 43페이지. 43페이지에 설명으로 써져 있거든? 오케이? 내가 이제 설명한 방식은 똑같이 설명이 돼 있어. 근데 이제, 코사인 법칙은 이 증명돼 있잖냐?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차표 축을 세워서 증명해놓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너희가 수학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명할 수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다, 없다를 정확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증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지금부터 전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몰라.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아까처럼 공식 증명할 때도 그 공식에서 증명이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에 자주 쓰이는 것들이 등장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증명은 반드시 한 번씩 해보세요라는 거야. 알겠어요? 오늘 타원도 집에 가서 한번 공식을 한번 써봐. 증명 한번 해보고 이렇구나 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세요. 오케이? 나도 고등학교 때 이 타원 있잖아. 이 증명이 맨 처음에 잘 안 됐어. 인수분해라든가 그게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몇 번 써보다 보면 이거구나 라는 게 바로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예제 3번을 봐보자. 예제 3번을 봐봤더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원이 등장해 있는데 원이 아까 지금 했던 거지.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49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점 1,0이라는 점이 있는데 중심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원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x축 y축 6,0이에요. 원이 중심이 6,0이고 반지름 길이가 7인 원의 방정식이네. 이렇게 원이 존재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1,0 이 한 점을 지나고 이 큰 원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에 뭘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원의 중심에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엇이 생깁니다 라고 했어? 타원이 생긴다 라고 했어. 왜냐면 이 반지름 길을 그어 봤더니 여기 안에 있는 반지름이 얘고 반지름이 얘니까 결국 거리의 합이 큰 원의 반지름이 되도록 되는 타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초점이 나왔어요. 두 개의 초점이 1,0이고 6,0이네. 그렇지? 장축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장축의 길이가 7이니까 우리가 이제 타원을 그려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지? 그러면 장축의 길이가 7이에요. 그러면은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길이가 2분의 7. 그러면 단축의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길이가 2분의 7이지? 그렇지?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이 길이는 얼마예요? 5 차이 나는데 2분의 5지? 그렇지? 2분의 5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도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이 길이? 단축의 길이를? 단축의 절반 구해줄 수 있어요? 뭐가 돼요? 5, 7이니까 24인가? 루트 24? 2루트 6? 루트 6. 루트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타원의 방정식이 이제 세워졌어요. 타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2분의 7의 제곱. 2분의 7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6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인데
y의 제곱은 1인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2분의 5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4분의 49분의 x-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6분의 y의 제곱은 1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 너희들이 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봐봅시다. 이제 정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등장해요. 오케이? 결국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4번부터 봐보면 이게 이제 정의를 통해 해결해 주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예제 4번 봐봅시다. 한 점이 3,0이에요. 초점이 얘가 되고 기울기, 이 점을 지나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25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y의 제곱 1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때 삼각형 A, B, C의 둘레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세워봅시다. 얘가 타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장축의 길이가 10이고 단축의 길이가 8이다 라는 거지. 그지? 장축의 길이가 10이에요. 단축의 길이가 8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원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초점을 찾아주는데 단축의 절반이잖아. 절반이 5야. 단축의 절반이 4고. 그러면은 초점의 좌표는 3,0이랑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그지? 근데 3,0을 F라고 놔뒀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3,0을 지나고 3,0을 지나고 이렇게 오케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그렇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놓을 건데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했습니다? C라고 놓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3,0. 그때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타원의 정의가 뭐다라고 했냐면 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데 같은 거리가 뭐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10. 그러니까 이 길이 10이고 이 길이 10이니까 2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타원이 등장하면 반드시 정의를 이용해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예제 5번도 봐봅시다. 예제 5번을 보면 그림과 같이 타원이 36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0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타원을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 6 장축의 길이가 12고 단축의 길이가 2루트 20 22만 4보다 좀 더 크지? 루트 20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타원이. 그러면 초점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지? 초점의 좌표는 이 길이가 6이고, 얘가 루트 20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36, 20. 16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4,0이 되고, 또 다른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해졌는데, F랑 F'이라고 놓을 거예요. 초점을 F랑 F'이라고 놓을 거예요. 오케이? 초점 F에 가장 가까운 꼭지점 A라고 하고, 이 점을 A라고 하고, 잠깐만. 가장 가까운 꼭지점 A잖아. 꼭지점 A라고 하고. 그리고, P에 대해서, 타원 2의 점 P에 대해서 각 P, F, F'이 6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타원 위에 있는 점 어떤 점에 대해서 F 프라임. 이 각의 크기가 6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60도가 됐어요. 그때 PA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어떤 길이를 구하라고 했냐면 이 점으로부터 이 A까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은 뭐냐면 일단은 이 점의 좌표를 명확히 구하면 두 점 사이 거리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아니면 우리가 60도니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아니면 이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한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2대 1대 루트 3b를 이용해서 이 길이 전체의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 설명한 이 길이를 구할 목표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러면은 봐보자. 우리가 이 길이를 목표로 놓고 x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길이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길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길이? 타원이네. 가장 먼저 뭘 생각해 줘야 돼요? 정의를 생각해 주라고 했지? 그지?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네. 그러면은 F'P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20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네. 정축 길이가 10이니까 12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봐보자. 각이 주어져 있고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코사인 법칙 이용할 수 있지? 그지? 코사인 법칙 다시 한번 써볼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A, B, C라고 한다면 이게 각 A라고 하자. A의 제곱은 뭐가 되겠습니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B, C 코사인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B, C 코사인 A야.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똑같은 방식으로 세워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12-x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이네. 이게 8이지? 8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 8 코사인 6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코사인 60도 뭐예요? 2분의. 그러면 이제 x의 값 구해졌지? x의 값 구해지면 나머지 길이들을 구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이제 60도라는 사실을 알아. 그지? 60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이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처리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더 복잡할 거야. 복잡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A, B라고 이걸 잡는 순간 무엇이 성립하냐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합이 얼마가 되겠습니다? 2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20이란다. 자꾸 20이지? 1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루트 두 개가 나와서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만 해도 복잡해. 그래?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아. 나도 풀고 싶지 않고. 오케이? 이런 문제들은 길이를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가 정 안 풀릴 때는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 푸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언급하는 거예요. 있을 건데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앞에서 배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오케이?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오, 재밌는 문제 나왔다. 6번. 이제 무엇이 이제 섞여서 나오기 시작하냐면 포물선하고 타원이 섞여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너네들 학교 시험에서도 2차 국수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를 어려운 문제로 출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오케이? 2차 곡선을 섞어서 내는 문제. 근데 이제 너희가 문제 봐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 왜? 물어보는 게 뻔하거든. 포물선이 나왔으면 뭘 물어보겠어요? 종이 물어보겠지. 한 선과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그리고 포물선이 섞였어. 그래봤자 뭐예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이에요. 오케이? 정의만 쓰면 너희들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봅시다.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0이고 B라는 점이 3,0이에요. 초점을 하고 장축의 길이가 8인 타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이고 장축의 길이가 8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장축의 길이가 8이야. 그리고 이게 8이면 이 길이가 4고 마이너스 4면 이 길이가 4니까 3이니까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좀 안 이쁘지만 루트 5.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루트 5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초점이 B고 이 점이 B인데 이 점이 B야. 잠깐만. 초점이 B고 이게 A지. 이 점이 B예요. 초점이 B고 왜? 이 루트 5 아니야? 루트 7이구나. 미안. 빨리 고칠게요. 부끄러우니까 빨리 고칩시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초점이 얘고 준선이 이거예요. 오케이? 무엇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포물선이 생길 건데 포물선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오케이? 만나는 점을 무엇이라고 놓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P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냐면 AP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오케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를 X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길이를 이제 알아. P에서부터 B까지 떨어진 거리. 뭐가 돼요? 그렇지. 8-X. 이게 8-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타원의 정의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무엇을 이용해서? 포물선의 정의 때문에 무엇이 성립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된다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8-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도형들이 등장했어. 도형들이 이렇게 이제 등장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겠지? 그러면 주어진 길이들이 잘 봐봐. 이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길이가 8-X니까 수선의 발을 그대로 내려준다면 얘가 8-X다라는 게 주어져 있고. 그렇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어진 길이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굉장히 뭘 이용하고 싶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안 본 것 같냐? 본 것 같아. 길이 하나만 더 할까? 길이 하나만 더 해보자. 이게 잘 나와서 그래. 이 형태가 잘 나와, 너희들이. 봐봐.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네? 이 길이 뭐예요? 6에서 8-X 빼면 되니까 X-2가 된가? 그래요? 두 개 더하면 6이 되니까. 그러면 보일 듯 한가? 직각이 있어요? 뭐가 이용될 것 같아요? 그렇지, 피타고라스. 이 길이를 H라고 놓으면 H의 제곱이 똑같습니다. 라는 거야. 이 길이 제곱 마이너스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 마이너스 이 길이 제곱이니까 식이 하나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라는 건데 X의 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그러니까 이 길이 제곱 마이너스 이 길이 제곱은 이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8-X의 제곱 마이너스 X-2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연립하면 x의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배운 것들이 등장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너희들이 잘 풀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볼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혹시 문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추가를 할게요. 알겠지? 뭔가 뿌듯하지? 그 다음 봅시다. 오! 이게 마지막이네. 남은 시간에 문제 풀자.